안녕하세요. 오자랑 놀자 김영입니다. 제18강은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대기만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 중고등학교 때 너무 아이들이 재주가 있는 아이들이 발랄해서 일찍 뭐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서 천천히 나중에 큰 업적을 이루라고 할 때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좀 좌우명으로 가르쳐주고 좌우명을 삼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기만성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장의 제목은 도의 역설. 노자는 좀 반언이라고 할까요? 좀 뒤집어서 거꾸로 시로 표현하고 거꾸로 표현하고 변주를 다양하게 해서 도를 전하고 있는데요, 역설적인 방법으로 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도는 이렇다라고 하면 좀 밋밋하니까 도는 좀 약간 역설적으로 꼬아서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사문도 근위 행지 중사문도 약존양만 하사문도 대소지 불소부족 이위도 고고는 유지 명도 양매 진도 약태 이도 양내 상덕약국 대병약교 광덕약 부족 건덕약투 질진약투 대방무 대기만성 대음희성 대상무형 도은무명 부유도 선대 차성. 여기 또 노자의 핵심적인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경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사문도, 그 중국에서의 그 범주를 나눌 때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는 게 보통이고요, 우리 군대 계급에도 상사, 중사, 하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그 상을 상중하로, 상지상, 상지중, 상지하로 나누고 중지상, 중지중, 중지하, 하 중에서도 그 중에서 하지상, 하지중, 하지하, 이렇게 해서 9가지의 카테고리로 범주를 나눕니다. 그것을 홍범구주라고 합니다. 이 카테고리를 9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정전법을 할 때, 땅을 나눌 때도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나눠서 9등분을 해서 8구지가 8가국의 사람들이 나머지 가에 있는 땅을 찾아 경작하고, 가운데 있는 걸 공동경작해서 요걸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8개의 땅을 각자 나누어 가져서 땅을 합니다. 그럴 때 할 때, 정전법 할 때도 9가지 나누면, 땅을 나눌 때도 그렇고 등급을 나눌 때도 9등급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사, 상중하에 아까 상덕, 중덕, 하덕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책이다, 하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사,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선비는 문도, 도를 들으면 근의지, 그 도의 오묘함을 감탄하면서 그건 부지런히 행지 실천하고, 중사문도 약존양만, 보통 수준의 선비는 문도, 도를 들으면 약존양반, 뭐 도가 있을까 양망, 그게 없을까, 도가 정말 있을까 없을까 약간 회의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걸 실천하지 않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될까 안 될까, 뭐 이렇게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회의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중사예요. 하사문도 대소지, 그 수준이 가장 낮은 하사는 문도, 도를 들으면 대소지, 크게 웃어요. 아이고 그게 뭐 도라고, 이렇게 경멸해요. 우습게 봐요. 사람이 자기가 견식이 좁으면, 그릇이 작으면 거기에 물을 많이 담을 수가 없죠. 요 그릇이 작으면 물을
담으면 넘치지 않습니까? 큰 꼴짜기 같으면 물을 아무리 넣어도 그렇게 넉넉하게 담을 수 있는데 자기 그릇이 작으면 넘치게 돼요. 하사들은 남들을 우습게 봐요. 도를 우습게 보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 큰 인물은 비우는 사람이에요. 겸하게 남에게. 이 세상에 세상 도처에 고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의 상하탑에서 오랫동안 국립대학에서도 한 10여 년, 사립대학에도 한 20여 년, 뭐 런던 대학, 북경대학 이렇게 있어 봤지만 정년하고 나와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처럼 말로 떠들지 않고도 도를 실천하는, 정의를 실천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고 내가 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반성했습니다. 내가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지식만이 다가 아닌데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때 비로소 그 도가, 배움이 끝나는데 많이 안다고 글 쓰고 뭐 강의 많이 하고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업적 많이 내고 책만 많이 내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책 안 내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우리들의 어머니, 노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도의 경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다 하고 그러면서 집안을 잘 알뜰살뜰하게 경영해서 아껴가지고 아이들 학비도 대주고 아플 때 이렇게 병원에 갈 수 있는 돈도 이렇게 내놓고 뭐 이렇게 그 살림살이 하는 거 정말 지혜롭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요, 기억력이 비상합니다. 옛날에 민방에서 전해오는 그 한방 치료법 같은 거, 뭐 살림살이를 어떻게, 음식을 어떻게 그 장만해야 되는 거, 옷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부터 길쌈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딸내미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야 될 이런 거 노하우가 생활 속에서 있는 지혜가 무궁무진해요. 우리는 단지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 조금 깊게 안다고 우리 교수라는 사람, 학자라는 사람들이 또 언론이라는 사람들이 좀 안다고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사실 내가 재직하고 있던 대학에 교수협의회 회장을 했거든요. 거기 의과대학 교수도 한 200명, 한 600명 되는데 이 600명을 한 2년 동안을 이렇게 대체로 회원이 지켜봤어요. 그 사람들 활동하는 거라도 보니까 참, 야, 교수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그동안에 혼자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실제로 전체 상황을 한번 보니까 와, 이 가짜들, 엉터리들, 이번에 이렇게 통일부 장관 되는 뭐 김용호인가 하는 엉터리, 극우, 반통일주의자, 그러면서 먹고 살고 교수 노릇을 해가지고 거의 한 64세가 다 됐던데, 그리고 또 뻔뻔스레 교수생활 하다가 이렇게 반통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놈이 교수직을 해먹다가 또 통일부 장관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통일부 장관 해먹겠다고 나서는 거 보세요. 야, 이런 놈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것보다 진짜 농부들이, 어부들이, 노동자들이 훨씬 위대합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실천을 하잖아요. 무실역행,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했듯이 말로 떠들고 입으로만 깨달은 척하고 잘난 척하지만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 어머니들, 농부들, 어부들은 실천을 하잖아요. 실천을. 세상을 지탱해가는 사람들, 그들이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펜대 없는 놈들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 식자우활이라고 하자면서 아는 놈들이 세상을 망치잖아요. 요새 우리나라 망치는 놈들이 어디 출신들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그 서울법대, 우리나라 고등학교 때 성적이 제일 좋다는 놈들이 가는 데가 서울법대 아니었습니까? 그 놈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이만한 독재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이 부정부패 다 해먹고 그 머리 가지고 변명하고 사기치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압수하고 수색하고 못살게 굴고 이런 지식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차라리 없는 거지. 그런 지식이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사들은 그런 걸 보면 상사, 중사, 하사들이
도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소부족의도, 웃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비웃지 아니하면 부족의도 도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고로 근원 유지, 그런 까닭에 근은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란 뜻입니다. 뭐 근의하다 할 때 근자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명도양매, 밝은 덕은 양매, 어두운 것 같다. 역설적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가장 존경했던 한학자 중에 조규철이라는 분이 계세요. 민족문화추진위원회였고 고전 번역에는 아주, 이분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전통 학문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학에 제일 깊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 깨고 있어요. 사스상을 다 깨고, 우리는 대학원에서 배워가지고 그 뭐 몇백 권, 몇천 번 읽어도 다 잊어버리는데 어릴 때 이분들이 다 깨가지고 물어보면 척척 박사예요. 다 대답해요. 대학 교수들에 가서 거기에 가서 배웁니다. 무릎 꿇고. 우전 신호열 선생이라는 분 밑에서 나도 한 10몇 년 동안 토요일마다 그 선생님 집에 가서 우리 성균관대, 고려대, 이원대 뭐 이런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이 가서 맨날 배워요. 왜냐하면 현대 학문 가지고는 한학을 물리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 조금 아는 것도 그 선생님 덕분인데, 그분인데 그 우인조기철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한학자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묻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물으면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뭐 아나? 예. 내가 뭐 아나요? 첫 번째 대답. 아유, 뭐 임 교수가 알지, 송 교수가 알지, 내가 뭐 아나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술술술술 이거는 저게 송나라 때는 어떻고 당나라 때는 어떻고 누구 책으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 감탄합니다. 감탄. 야, 그렇게 정말 대덕요, 큰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보 같다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명도, 아주 밝은 도를 깨달으면 어두운 것 같아요. 약간 순교, 진도 약태. 앞으로 진도, 도에 나아가는 건 마치 물러서는 것 같아. 여러분 태평양 한바다에서 컨테이너가 이렇게 탁 지나가면 가는지 멈추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인천 앞바다에 돛담배들은요 가면요 깡충 가보면 어찌나 요란한지 그래요. 여기 큰 컨테이너 묵직하게 가요. 조그마한 그냥 까불어. 재주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아는 척하고 그냥 나와서 그냥 세상 이치 다 아는 것처럼 이게 까불어요. 이도 양례, 평탄한 도는 양례. 여기 꼬일레자입니다. 꼬이는 것 같이 울퉁불퉁하고, 상덕약곡, 아주 높은 덕은 약곡, 골짜기와 같아요. 여러분 나가 얘기죠. 아주 큰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런 자리에는 뭐 물 한 컵 정도, 이 콜라 한 병 정도로면 요거 다 채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골짜기는 뭐 비가 어느 시간에 와가지고는 그 골짜기를 이렇게 청평댐이라든지 의암댐이라든지 저쪽 댐들이 이렇게 보면, 소양댐이라든지 충주댐이라든지 뭐 안동댐이라고 보면 댐이 클수록 굉장히 많은 물을 저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백약욕, 크게 흰 것은 약욕. 때가 묻은 것 같아요. 때가 크게 흰 것은 때가 묻은 것 같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고고하게 학처럼 이렇게 있는 거 같지 않냐. 때 묻는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그들과 같이 일하고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면 자기 옷도 튀기고 자기도 굶기도 하고 고생도 하기도 하고 여민동락하는 거예요. 여민동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이 나서 사람이 겨울에서 빠져 있을 때 밖에 서서 팔짱 끼고, 야, 너 왜 거기 빠져 있어? 빨리 나와. 응? 뭐 그거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얘기한 그 사람이 빠진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부축하고 하다 보면 진흙에서 옷도 묻고,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것이 뭐 좋고 장성적이고 잘 돌아가기만 합니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고통도 같이 한다는 거죠. 우리 화강동진 배웠습니다. 빛과도 하나가 됐지만 그 티끌과도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크게 흰 사람, 크게 위대한 사람은 크게 추하게 보여요. 더러워지는 거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 옷이 깨끗한 게 깨끗한 거 있습니까? 그 정신이 깨끗한 거죠. 얼마나 고개로 예수같이 부처님같이 이렇게 큰 덕 있는 사람처럼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광덕 약부족, 큰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약부족, 부족한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덜 찬 것 같아요. 넓은 덕을 갖고 있는 사람. 저도 보세요. 좀 뒤늦게 철이 나세요. 요새 내가 참 여기 우리 김은 소장 강의도 듣고 백승윤 교수도 강의도 듣고 오희정 교수도 강의도 이렇게 듣습니다. 요새 와서 제가 걷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같이 그 백승 교수의 제국의 시대 얼마나 재밌게 들었습니까? 그죠? 로마의 흥망성쇠, 몽골 제국의 흥망성쇠, 투르크 그 제국, 대영 제국이 왜 흥했는지, 왜 망했는지 이런 걸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동안에 전공에 갇혀가지고 내가 아는 거 조금 깊게 논문 쓰느라고 책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논문 쓰느라고 공부 못했어요, 사실. 여러분 논문 쓰면 이 과학자들 하는 짓거리, 이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자들 하는 거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상식에 맞는 얘기하는 과학자들 있나요? 전부 다 이권 챙겨 먹으려고 어디 한 자리 헤쳐 먹으려고 그 과학자란 놈들이 반과학적인 몰상식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 이 서민들, 시민들이 더 똑똑해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늘 배우려고, 실천에서 현실에서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수라는 것들이, 학자라는 것들이, 과학자라는 것들이 교만해가지고 지 것만 아는 거야. 지 것만 알고 딴 건 모르면서 그냥 모든 게 조그마한 지식이 좁게 깊게 그걸 말해서 전문가적 백시라고 그래요. 전문가이긴 한데 딴 거에 세상 물정은 몰라. 전체 보편적인 나라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오로지 지 연구비 타고 책내가 성과로 유명해지고 지 새끼 잘 되는 거 그것밖에 모르고 공공의 사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이러잖아. 이기주의자, 똑똑한 놈들 이기주의자,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활한 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넓은 덕을 가진 사람은 부족한 듯해요. 왜냐하면 자꾸 주니까, 100% 주니까 바보죠. 이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보죠. 자기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자기 칭찬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낮은 곳에 가려고 하고 도와주고,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맨날 밥 사주려고 하고 막 커피 사주려고 그러고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공선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 반드시 천당 갑니다. 우리 김은 소장님 맞습니다. 보증해요? 역시 예수 이야기하는 김근수 신학자가 보증하면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예요. 보증해요. 광덕약 부족이에요. 건덕약투, 이 건실한 덕은 약투, 가벼운 것 같아요. 질진약투, 그러니까 참 질이 바탕에 참된 것은 뭐 변하는 것 같아, 변할 것 같아요. 대방무, 크게 뭐가 난 것은 귀퉁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한반도가 있는데 저 부산이라든지 목포 가면 우리 한반도에 귀퉁이 아니에요. 귀퉁이에 가면 탁 직각으로 났던가요? 거기가 넓어가지고 이게 여기가 저 지도에서 보면 이게 모퉁이라는 걸 알지만 거기 가보면 이게 모퉁이인지 뭔지 우리 눈으로 봐서는 뭐 안 보여요. 이게 해운대 보면 백사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크게 뭐가 난 것은 귀퉁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기만성, 큰 그릇은 만성, 늦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 건데, 요게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그 왕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전통적인 해석은 큰 그릇은 되기만 늦게 젊을 때 공부해서 원숙에서 70이 종신소역 부르고 공자 그랬겠죠. 5, 12호 이지우학.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일입 30이 돼서 자기 인생관 가치관에 서고 40이 돼서는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나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50이지 1000명, 50이 돼서는 1000명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알고 60이 돼서 경험이 풍부해서 귀가 순해지고 남의 말을 잘 이해하게 되고 70이 되어서 종심서역 부르고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데도 따라도 이 저절로 이치에 들어맞게 되었다. 자기의 이 인생 발전 단계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자가 70이 되어서 아주 자유로워지고 노자의 그 경지 같이 무위자연의 경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치에 맞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보통입니다만은 이 문장을 보면 한번 보세요. 이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방무우 대기만성 대음희성 대상무형. 그 다음이 큰 소리는 희성, 소리가 들리지 않고 대상무형, 큰 형상은 무형, 형태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구가 휙휙 도는 소리가 나는 들리는데 나 보청기를 했더니 지구 도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들립니까? 여러분 보청기를 하세요. 보청기를 지구 도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게 예민해가지고. 근데 그 지구가 이렇게 돌지만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의 데시벨은 정해져 있어요. 너무 높은 것도 못 듣고 낮은 것도 못 들어요.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어요. 여러분들 큰 형상은 보이지 않아요. 큰 형상을 보려면 요 가까이서 보면 요 앞에 것밖에 안 보이죠. 멀리 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늘 느끼나요? 친구가 밥 사주면 내가 감사하고 참 고맙다는데 어머니는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너무 무시해. 당연한 거로 생각해. 응? 여러분은 이 공기, 이 산소 호흡하지 않으면 금방 죽잖아요. 근데 공기의 소정에 대해서 고맙다. 야, 공기야 너 진짜 고맙다. 너 없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늘 고맙다. 이 물도 마찬가지죠. 생명수로 가져. 이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죽어. 우원식 의원 단식안에 갔더니 그 물은 가득 넣어놨더라고요. 안 죽으려고. 물 밑에 내가 숨겨놓고 계속 먹더라고. 아 그렇지. 물 먹어 단식한다고 아무것도 안 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순진하게 단식하면 모든 거 곡기를 끊는다고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일주일도 안 죽어요. 물 마시고요. 보니까 좀 뭐 약간 약 같은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 그래야죠. 소금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큰 사랑, 저 어머니의 사랑이라든지 공개 소정의 물이라든지 이런 거가 보이지 않고 소중한지를 몰라요. 이제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이 문장으로 보면 큰 모퉁이, 큰 네모는 모퉁이가 없고 큰 그 대기는 늦게 이루어지고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대기도 만자가 아니라 이 면할 면자로 봐서 큰 그릇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김용옥, 그 유명한 돌 김용옥 선생이. 근데 김용옥 선생이 주장한 거 옛날부터 그렇게 하는 학설이 있어요. 근데 김용옥 선생이 그걸 보고 지금까지 지금 대기만성은 다 틀렸다.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이게 봐라, 이 문장을 봐라. 이게 전부 다 부정으로 돼 있잖아. 큰 모서리는 뭐가 난 것 같지 않고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지 되지 않느냐. 그 문장으로 보면 또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나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늦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석이 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반. 뭐를 태클할 것이다 고민하다 나는 김용옥 선생보다는 우리 소년들의 교육학적인 교훈, 여러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늘 야 너희들 젊을 때 너무 재주 있다고 까불지 말고 너무 설치지 말고 늑진하게 축적해서 꾸준하게 축적해서 나중에 거둬라, 이렇게 하는 교육적인 측면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겠다. 문장 구조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큰 그릇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교육학적인 측면, 교훈적인 측면, 그동안은 수천 년 동안 이걸 가지고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이 교육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지 않는 거 아닌가 고민하다 결국 나는 전통적인 해석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김용옥 선생님 좀 과장이 좀 심하잖아요. 이 강의 새 나가면 김용옥 선생님한테 내가 꿀밥을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또 동경대전이라든지 이런 걸 번역해서 또 역할이 있는데 이분이 좀 약간 좀 뻥이 좀 심하잖아요. 과장하고. 그래서 뭐 김용옥 선생님 또 김용옥 선생님대로 또 해석을 한번 하고 김용옥하고 달리 김모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또 더 깊이 생각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그 밑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은 무명 부유도 선대차성, 도는 음미해서 이름을 지을 수가 없지만 그 부유도 선대자, 오직 도는 선대 잘 베풀고 늘 나중에 잘 또 일을 잘 완성시켜 준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2장은 우리가 이 노자의 덕경이 도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많다고 했는데 이게 그런 겁니다. 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만물 부미 포양 충기 위화 인지소오 유고과 불곡 이왕공 이위칭 고무록 손지이익 호익지손 인지소의 아역 교시 강년자 부득기사 오장이비 교부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도는 생일 하나를 낳고 일생이 하나는 둘을 낳고 이생삼 두는 삼을 낳는다. 그리고 삼생만물, 삼은 만물을 낳는다. 이게 세포분열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역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 도에서 태극이 생기고 태극에서 이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또 새로운 생명이 나와서 삼을 만들고 이 삼이 자꾸 번성해서 만물을 낳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도에서 하나가 낳고 태극이 낳고 태극에서 음양이 낳고 음양에서 또 하나를 자식을 낳고 그 자식 삼이 또 셋을 낳는다. 이 기절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2000년에 북경대학에 있을 때 북경대학하고 서울대 국어교육과하고 그 중국인들을 위한 한국 교재를 공동으로 편찬한 책을 냈어요. 그때 마침 나도 거기 가 있었기 때문에 교재 1권을 내고 출판 기념회 하는 장소에 내처럼 방문 학자들도 참가했어요. 그런데 북경대학에 교장이 있고 서기가 있어요. 교장보다 더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산당 서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축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학 국어교육과하고 북경대학 조선어 한국문학과하고 합해가지고 공동으로 이 중국인들을 위한 한국 교재 한 권을 냈다. 그런데 이게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이라는
노자의 규절이 있다. 그러니까 한 권이 두 권이 되고 두 권이 세 권이 돼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공산당 서기들이 그저 권력만 가지고 무식한 줄 알았더니 노자를 다 꿰뚫고 있어요. 마저뚱이 노자에 대해서 정통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교양 수준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죠. 이 규절을 여러 가지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세포 분열을 하는 거로도 볼 수도 있고, 태극에서 음양에서 천지인, 하늘, 땅, 인간, 우주 만물 이렇게 가는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물 부음이 보양, 만물은 늘 음을 등지고 보양, 양을 껴안고 있는데 충기와 텅 빈 기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인지소오 유고가 불곡,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오직 고, 외롭고 과, 그 적고 불곡, 불선한 것 앞에 나왔죠. 임금이 자기를 낮출 때 과덕지인, 덕이 적은 사람, 불곡, 읽지 않는 사람, 불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 사람들이 그 외로운 것, 적은 것, 그 다음에 읽지 않은 것, 이것을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왕공 이비칭, 왕공들은 이비칭, 그것으로 자기를 칭한다. 임금이 자기를 갈 때 고가, 과덕지인이, 불곡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런데 고, 물혹, 손직, 그 만물의 이치는 혹 손직, 덜어냄으로써 이익되기도 하고, 혹 익지손, 혹 유익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손해보기도 한다. 앞에 노자에 이런 기절이 나왔습니다. 위도 일손, 위학 일익. 학문하는 것은 지식 정보를 자꾸 얻어내는 것을 학문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도를 하는 것은 덜어내는 것이다.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다. 여러분, 비워낸다는 건 뭐예요? 우리 수수께끼 이런 말이죠. 파면 팔수록 커지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구멍이죠, 구멍. 그죠? 파면 팔수록 드라이버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지을 때, 홈 같은 걸 낼 때 이게 파면 팔수록 구멍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이 골짜기를 깊게 파면 팔수록 저수지를 만들 때 파면 팔수록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덜어냄으로써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자기 걸 너무 챙기려고 하다가 결국 손해봐요. 저 사람 참 이기적이다. 저 사람 맨날 남한테 얻어먹기나 하고, 낼 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두 번은 그 사람 밥 사주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 끼워주겠습니까? 저 사람 정말 너무 개인주의자야, 너무 이기주의자야, 이렇게 왕따 당합니다. 그 그룹에서, 이 동네에서도요 소문이 나요. 저 집하고는 거래를 하지 마라, 사돈 맺지 말아라, 뭐 이렇게 다들 소문이 나면 시집 장가도 못 보내요. 너무 그렇게 소문이 잘못 나면, 저 집은 정말 늘 선을 잘 베푸더라, 적선을 잘하더라, 이렇게 하면 서로 사돈 맺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지소교 아역거지, 사람들이 소교 가르친 바를 아역거지 나도 뭐 가르칠 수가 있는데, 나의 결론은 어떤 거냐면, 강량자, 강하고 튼튼한 것은 부득기사, 너무 강하고 대들보처럼 딱딱하면 부득기사 제명에 못 죽는다. 그 죽음을 얻을 수가 없다. 오장이비교부, 나는 장차 이것으로 교부, 가르침의 근본을 삼는다. 딱딱하지 말고 부드럽고 먼저 베풀어주고 자기를 비우고 하는 것이 도의 경지다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4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어제 저녁에 어제가 월요일 아닙니까? 요새 매주 월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시국미사를 엽니다. 3월 20일 전주
교구에서 풍남동인가요? 거기 광장에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신부님들이 나와서 시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어제는 안동교구에서 열었다. 안동이라는 곳이 좀 보수적인 데 아닙니까? 그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시국 지난 주일에 그 미사를 보려고 하다가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시국 미사를 열면은 뭐 그 제대를 엎어버린다 막 이런 보수 반동적인 사람이 이제 깡패 같은 협박을 하고 뭐 또 그리고 그 교우장이 보수적인 사람이라 뭐 신도들이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허락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지난주일에는 펑크가 났어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제 했는데 어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또 이 보수적인 이 사람들이 구급파들 또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설치고 이래서 이게 난장판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어제 신부님들도 전국에서 그런 위기식을 많이들 모이고 수녀님들 많이 오고 그 성당이 꽉 찼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 대표가 김영식 신부님이신데 이 경북 의성군 다인면이라는 조그만 마을의 다인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지금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대표 신부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결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내하고 사실 패친이고 이 노자 이분이 그 3월 20일 날 전주에서 처음 이 정의구현 사제단 시국 집회 처음 할 때 내 박충구 교수님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참여도 하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우리 경북 다인에 계시고 내 고향 있는 내가 경북 의성군 비안면인데 거기서 그 한면을 가면 거기에요. 그 보수적인 데서 얼마나 신부 생활하시기가 어렵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짠해서 계속 페이스북으로 주거니 받고 내 책을 이 책 노자책을 보내드렸더니 잘 받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참 멋있게 생겼어요. 아주 잘생겼고 유머도 풍부하고 그래서 아주 제가 좀 놀랐습니다. 신부님 좀 귀여워요 이렇게 내가 페이스북에 한번 영식 신부님 한번 쳐보세요. 아주 꽃으로 이렇게 화관을 쓰고 이렇게 그 사진을 찍은 거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귀여워했더니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신 말이 좀 어르신이 보기에는 귀엽게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책도 보내면서 격려를 하고 사전에 또 연락도 하고 왜냐하면 양심적인 분들이 외롭습니다. 사실은 거기서는 바른 말 했지만 항상 페이스북이 정지막 되기도 하고요. 얼마나 감시를 하겠습니까? 주위 신부들이 그렇게 하니까 보수적인 신자들이 막 협박도 하고 뭐 쫓아내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광주라든 전주라든 서울 이쪽에는 의식계인 시민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있는 신부들은 신부 해먹기가 쉬워요. 많은 지지와 명예와 이렇게 후원을 받으면서 하는데 거기에 부산, 대구, 안동 뭐 이런 쪽은 정말 보수적인 동네라 참 힘듭니다. 그런데 어제 김영기 신부님이 전체 미사를 집전하면서 강론은 황제모라는 안동교구의 신부님이 강론을 했는데 강론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 내 친구들한테 새벽에 다 돌렸는데 우리 김은 소장님 새벽에 6시에 보낸 거 보셨죠? 내가 보냈던 분들 중에 새벽에 내가 보내놨을 때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정신 전화했더니 지금 그거 보고 있다고 너무 명강론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박근혜 정권 때는 산무 정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정권 때 산무가 뭔지 아세요? 응? 산무 무능
무지, 그 다음에 몰상식인데 지금 이 황제모 신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을 보면 오무라는 거, 오무. 그런데 재밌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 무능, 무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무당, 네 번째는 무책임. 책임을 지지 않고 전부 떠댕겨요. 상덕부덕하고 거꾸로 갔잖아요. 덕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부덕하다고 하는데 지가 지금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말 실수해놓고 전부 밑에 MBC 기자 탓하고 밑에 장관 탓하고 참모 탓하고 다 갈아치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무대뽀. 뭐 그냥 밀고 나가잖아요. 맨날 결단이나 하고 앉았고 술이나 퍼먹어서 머리가 비어있으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설득을 못해요. 그 전날 술이 덜 깨가지고 그냥 헛소리나 하고 행동이 개판입니다. 무대뽀, 무능, 무식, 무당, 무책임, 무대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론 중에 또 멋있는 말을 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원래 그 즉위한 지 10주년 되죠. 우리 김건수 소장님 10주년 되죠? 10주년이 되는데 기자들이 10주년 기자를 했는데 교황님,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될 소중한 가치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첫 번째, 형제들끼리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 김근수도 강조하지만 눈의 기능이 보는 것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황님한테 배워서 그럽니까? 우리 김근수 소장님이 독창적인 견해입니까? 똑같더라. 우리 김근수 소장님의 생각이 교황님의 생각과 같더라고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미소 지을 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근데 내가 이걸 보니까 나도 옛날에 한창 불교에 대해서 좀 사실 나 우희종 교수님 앞에 내가 공부한 걸 내가 얘기를 안 해봤지만 그거 아니면 나도 민정불교 조금 했거든요. 일본 책 좀 봤거든. 거기 보니까 무주상보시 중에 꼽는 게 두 개가 애의자안이라 사랑스러운 말과 자비로운 눈길. 이거는 돈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격려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말을 돈 안 들어. 진짜 우리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들고 나도 이렇게 대학에 있을 때 학장도 하고 대학원장도 하고 교세의장도 하고 뭐 좀 잘 나갔잖아. 지금도 내가 교장하고 있지만 어른들이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너 될 거야. 당신은 훌륭해. 이번에 내가 가서도 오사카에서 북경대학에 있는데 2000년에 배웠던 내 제자가 거기 연구 교수로 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날 일부러 나를 호텔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이 남 선생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그랬더니 뭐 내가 사실은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로 격려하고 그게 큰 힘이 됐다고 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사실은요, 내가 교육자로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말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가 있더라고요. 너 이렇게 가지고 뭐 안 돼. 너는 글 쓸 수 없어. 너가 뭐 시인 되겠다. 웃기지 마. 이게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너 이놈이 좀 제법 글 쓰네. 응? 이렇게 하면 그 말 한마디가 용기가 백배가지고 막 더욱더 정리를 하게 돼서 우리 같은 과에 김명인 교수라는 그 유명한 문학 평론가가 있습니다. 이분도 내년에 정년인데 이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서울대학 다닐 때 글을 레포트를 냈더니 김윤식이라는 그 선배 교수가 레포트를 했더니 이놈 봐라 글 좀 쓰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딴 평가가 없어. 그냥 그 한마디야. 이놈 봐라 글 좀 쓰네. 그때 막 그냥
굉장히 고무가 돼가지고 내가 좀 글을 쓰나 보다. 이분은 또 유명한 평론가이고 학자이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문학 평론가의 길로 떨겠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나 선배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따뜻한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자안, 웃는 얼굴 바라보라는 거죠. 자안시 중생, 자비로운 눈길로 중생을 바라보라. 이 부처님 말입니다. 그게 동섭, 같이 살아가는 법, 같이 이 시대를 건너는 두 가지의 돈 안 드는 비결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안, 자비로운 눈길, 사랑스러운 말. 근데 교황님도 이렇게 세 가지의 가치 중에 미소, 그 다음에 눈물, 형제의 라를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황님 평화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사상을 노자는 지극히 부드러운 것, 지극히 감싸 안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43장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부드러움과 없음의 힘. 천하지지유 치빙 천하지지견 무유임무간 오시지 무의지유익 불온지교 무의지익 천하희급지. 천하지지유,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 지극히 부드러운 거 뭐예요? 따뜻한 미소, 어머니의 부드러운 마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치빙 천하지, 천하의 지극히 딱딱한 것을 부릴 수 있다. 여러분들 어머니의 넓은 마음의 아들, 말썽꾸리의 아들, 거친 아들, 그런 아들을 녹일 수가 있어요.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강대강으로, 아버지가 말썽꾸러기 아들한테 얘기하면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되지 않아요.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하고 받아주고 하면 그게 교화가 되고 전달이 돼요. 강대강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유입 무간, 형체가 없는 것이 틈이 없는 데를 들어가요. 이건 여러분들 바위 같은 데 보면 딱딱한 바위에 꽃이라지 나무가 자라는 거 봤습니까? 그 딱딱한 바위 틈바위에 어떻게 그 생명이 들어가서 어떤 때 소나무 같은 게 막 자라고 그래. 소나무 같은 게 자라가지고 바위를 막 쩍쩍 갈라요. 앙코르와트를 여행 가봤더니요, 앙코르와트의 그 오래된 성이 그 나무들 때문에 그 성이 수백 년 지나니까 그 성이 무너지더라고요. 나무들이 성을 무너뜨려요. 부드러운 나무, 처음에 조그만 이파리 하나, 줄기 하나가 커가지고 그 딱딱한 돌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오시지 무의지 유익. 나는 이런 까닭으로 무의지 유익, 무의자연하는 것,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이익되다는 것, 유익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불온지고 무의직 천하희급지. 그런데 불온지고 말 없는 가르침, 지시하고 명령하고 협박하고 압수하고 수색하고 법률에 처한다,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불온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그냥 터주고 갈 길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불온지고 말 없는 가르침, 무의직, 무의자연의 유익함, 이게 참 훌륭하고 멋지다는 걸 아는데 세상을 돌아보니까 천하희급, 천하에서 그런 경지에 미치는 사람들이 참 드물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공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도를 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무의자연이라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요새 아주 즐거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근 소장님, 제 축구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슛돌이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그 파리에서 프랑스의 최고 구단이 파리 생제르맹이거든요. 나도 그 파리 생제르맹구장에 3번이나 가봤어요. 네이마르, 음바페, 그 메시가 할 때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구단에 이강인이 이번에 가서 19번을 달았더라고요. 그대로. 축하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은 또 독일에서 제일 센 팀 아니에요. 근데 손흥민은 또 뭐 토트넘에서 뭐 잘 나가져 있죠. 나 손흥민 지난 여름에는 손흥민 보려고 일부러 파리에서 그냥 토트넘 영국까지 2박 3일 동안 가 있으면서 내가 작년에 항칠순이라고 우리 딸내미들이 티켓 해가지고 가서 유니폼도 사오고 있습니다. 이제 난도 바쁘게 생겼어요. 지금 이강인 보러 파리 생제르맹은 뭐 파리에 있으니까 가는 거죠. 독일 또 가야 되겠어요. 뭐 뮌헨 뭐 구경할 거 많습니까? 우리 뮌헨 데 가서 김민도 봐야지. 그런데 내가 정말 우리나라가 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입니까? 정치만 잘하면요 우리나라 끝내줍니다. 끝내줘. 이윤석열 거지 같은 놈이 안 되고 이재명이 되었더라면 세계 1등 국가가 한 랭킹 5, 6위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어제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어제 신부님이 황재모 신부님이 출장을 싱가포르에 그때 한 5, 6년에 갔다 오는데 그때 그 캐톨릭 신자가 그 황재모 신부님이 신부님 요새 우리 어깨 펴고 잡니다. 박근혜 같이 거지 같은 국경농단 세력이 가고 새로운 대통령이 와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어깨 펴고 민주주의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통령을 새로 뽑아가지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흐뭇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얘기하기를 그 자매들이 지금 다시 만나면 뭐라고 얘기했겠는가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얘기하지 않겠는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승국 국군이 상승되고 있었어요. 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막 올라가고 한류 붐이 한국 별로 사람이 많고 우리나라 영화 뭐 BTS 같은 음악 드라마 뭐 이게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갔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더니 나라를 말아먹는데 우리들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손해보는 건 뭐 그렇다고 좀 쳐도 우리 아이들, 우리의 미래들, 어머니들의 뱃속에 세슘 같은 게 들어가 축적돼가 애들이 경화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내 가까운 부부 중에 부모들은 다 건강해요. 그런데 아이가 경화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놀러 가는데 정말 처음에는 숨겨서 같이 안 가려고 하다가 우리 가까워지니 같이 가는데 24시간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아버지가 케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24시간 버리면 평생을 그 아이 때문에 그 신경 쓰는 걸 보고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 힘들겠구나. 그 고통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중 그런 애들이 나온다고 쳐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끔찍한 일 아닙니까? 끔찍한 일. 이걸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힘을 합해서 윤석열 몰아내는 것이 노자랑 놀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